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전이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을 포함한 출전국 모두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선 이후 혁신도시 기능 강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축산과학원은 산하기관이 잇따라 타 지역 이전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맑은 공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숲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전 세계 축구 예비 스타들의 그 뜨거운 경연의 시작이 바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A조 개막전 대표팀들이 오늘 전주에서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6강, 8강 잘 할 수 있지 않나. L'objectif dans cette poule, c'est de se qualifier pour le second tour. C'est ça l'objectif de la Guinée. So we know it's going to be a tough game, but it's a game that we're going into full of confidence. Como para evolucionar y como para hacer un buen torneo, así.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개막식을 앞둔 A조 감독과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개막전에서 맞붙게 될 신태용 감독과 기니의 만주 디알로 감독은 서로를 강팀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과 스피드도 좋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격력이 뛰어나고. Contre la Corée, ça va être un match extrêmement difficile et pour la Corée et pour la Guinée parce que déjà, vous savez, le premier match dans une compétition est toujours important pour la qualification. 각 팀의 출사표로 월드컵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전주시도 축구팬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막전 당일 축구팬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내 노선 증편과 함께 추가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주차 공간도 5,000면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드컵 기간 한지축제와 워터스크린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가 개최돼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4년을 기다려온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우승을 향한 양보 없는 결전만을 남겨뒀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의 개막을 알리는 A조는 죽음의 조로 불릴 만큼 강팀이 많습니다. 당연히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 전주 경기 유망주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내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팀의 이승우, 백승호는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비 스타들입니다. 이들이 중심인 신태용호는 4강 신화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승우, 백승호 외에도 화려한 플레이로 전주를 누빌 세계 유망주들은 적지 않습니다. 우선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에는 예선에서만 5골을 터뜨린 라싱 클럽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눈에 띕니다. 키는 174cm로 크지 않지만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나 레알 마드리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명문 보카 주니어스의 골잡이 마르셀로 토레스와 이태리 AS 로마와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활약한 공격수 에세키엘 폰세도 눈에 띕니다. 잉글랜드에서는 프리미어 리거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첼시의 미래인 도미닉 솔란케는 키 187cm의 좋은 체격 조건과 뛰어난 결정력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에버튼의 아데몰라 루크만은 지능적인 플레이로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는 토트넘의 미드필더 조시 오노마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오노마 선수는 일단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또 미드필드에서 굉장히 주요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루크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득점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때에도 좀 많이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프리카의 복병 기니에서는 세리에2 우승팀인 유벤투스 유망주 오마르 투레와 포르투갈에서 뛰는 공격수 나비 방구라가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의 메시와 호날두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에 전북 출신인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창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특허 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축산과학원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중심 도시로 도약을 기대한다면서도 정작 대응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100여 명의 인력이 한우와 돼지를 연구하는 축산과학원의 주력 부서지만 2015년 전북 혁신도시 이전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를 선언하고 천안시와 공조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도지사님 관련 정치적인 사항들로 해가지고 먼저 깃발을 드셨고 현재 이제 용역비가 1억 5천이 농林청이다 1억 5천 용역비를 준 걸로 알거든요. 친환경 축산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주도했던 사업으로 총리 지명 이후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인 천안에 있어 혁신도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근 국회에서 이전 용역 예산까지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예산으로 들어갔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집어넣은 예산인가요? 예결위 단계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때 반영된 걸로 합니다.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절차는 모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남원 운봉에 있는 축산과학원의 가축유전 자원센터는 조용히 경남 함양행이 확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칙소 등 재래가축을 연구하는 최첨단 시설 건립에 1,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해 농생명 밸리를 선언한 전라북도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연구 체계를 갖추고 뭐 아무래도 90명 정도 오면 되는 좋은데 그것도 장점인데 100만 평 정도의 농진청 내부에서도 경주마 목장이나 한우가 유명한 장수 지역이나 새만금 내측이 적지라는 의견이 있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타운 조성과 도내 금융기관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화폐 수급 업무가 재개돼야 한다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는 지난 2012년 대전 충남본부와 광주 전남본부로 통합됐는데 지난해 강원과 인천본부가 복원돼 전북도 업무 재개가 시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산업부 공모에 선정돼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주행 시험장을 중심으로 상용차의 안전주행을 보조하는 제동 조향장치 등 장비 개발과 안정성 평가 시설이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발생률이 4배 높은 상용차의 경우 해외에서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와 차선 경고 시스템 정착이 의무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이 미흡해 장비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미세먼지의 공포가 이어지면서 아이들 바깥놀이조차 마음이 놓이지 않을 텐데요. 이럴 때 도심 맑은 숲속에 만들어진 놀이터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흔들다리를 건너는 꼬마 아이들의 얼굴에 긴장감과 함께 장난스러움이 가득합니다. 밧줄을 잡고 경사를 오르고 나무 실로폰을 두드리며 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과 나뭇가지 모두 훌륭한 장난감입니다. 여기 있다, 솔방울. 이게 뭘까, 동그라미. 일반 놀이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숲속 놀이터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편백나무 숲 사이를 뛰어놀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더 친숙해집니다. 갑갑한 곳에 있다가 나오면 아이들이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서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덥고 춥더라도 좀 나오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지난해 조성된 숲속 놀이터인 임금님 숲과 딱정벌레 숲 두 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체 나들이 공간으로 인기입니다. 전주시는 올해도 인후공원에 40제곱미터 규모의 유아숲과 천잠산, 오호공원 안에 각각 3000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다 보니까 이런 놀이터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총 10개소까지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만 가는 요즘 숲속 놀이터는
아이들의 건강과 상상력을 끌어올리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진 생활 가구며 도구들이 장인의 손에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주에서는 한지 문화축제를 비롯해 주말 다채로운 전통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계 소식 김아연 기자입니다. 40-50년 전만 해도 한 집 건너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전통 가구인 반다지. 계절옷과 귀중품을 넣어둘 수 있는 넉넉한 공간에 500년 가까이 자란 느티나무의 밝은 색감은 현대적 공간과도 기품 있게 어우러집니다. 나무끼리 서로 한쪽은 파내고 한쪽은 남겨서 짜임을 하는 과정입니다. 가구가 틀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향초를 꽂아 불을 밝혔던 대형 촛대. 공간을 분할하면서도 대화가 가능하게 했던 문빨. 모두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인간 문화재로 불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뒤를 이을 이수자들의 작품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전시됩니다. 이수자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무대를 만들어주는 취지에서 이번 이수자 작품전을 당나무에서 뽑은 실로 원단을 만들어 올여름 트렌드인 화이트룩을 구현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한지사는 한복과 일상복, 속옷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21번째를 맞은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패션 대전과 갈라쇼는 물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지공예와 전래놀이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한지사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이 한지사로 인한 이런 상품들이 좀 더 세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함없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 전통의 가구와 소재들이 이번 주말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에너지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설비와 내부 660제곱미터가량을 태워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동식물류를 채출해 옮기는 순환펌프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남대 총학생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육학원 정상화 계획서는 부실투성이라며 서울시립대를 최종 인수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조도 의대 인증평가가 가능하고 남원, 아산 캠퍼스 동시 인수가 가능한 서울시립대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은행은 도내 다문화 가정 가운데 지난 3년간 친정 방문 기회가 없는 10가정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과 일부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97개 다문화 가족 356명의 친정 방문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노후 영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파손된 음식물 수거 용기를 교체합니다. 시는 올해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277개 단지와 영세 공동주택 119개 단지에 3년 이상 사용한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2,300여 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미술관의 문턱을 낮춘 찾아가는 이동 갤러리 꽃심을 운영 중입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전북대 대학로 광장에서 8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 중이며 오는 24일부터는 전주 풍남문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읍시의회 A의원과 정읍시청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의원이 지난해 12월 정읍 상동에 자녀 명의로 땅 1,300여 제곱미터를 구입한 뒤 4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명목으로 추경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며 특혜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예매 쿠폰 허위 판매로 1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2살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